자, 이제 44페이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 정책편입니다. 참 중요하죠.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조금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었지만 항상 중요합니다. 분양가를 제한해야 일단 입주 자금 입주할 때 초기 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페이지가 첫 번째 다 나와 있네요. 좀 복잡하지만 한 문제를 위해서는 이 페이지를 다 정리하시고 암기를 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가 제한받는 그 주택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1번이고 참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사업주체가 즉 시행사가 일반인한테 공급한다. 즉 공개 분양, 공개 모집을 하는 그 주택 중에서 이 말은요 30세대 이상부터는 다 여기에 걸린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토지죠. 에서는 다 분양가 제한이 다 있습니다. 무슨 지구다 큰 거 있죠. 다 보면 됩니다. 그럼 공공택지가 아닌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단지 일대는 말입니다. 밑에 해당할 때만 한해서 분양가 제한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죠. 두 번째 보시면 주거재생 핵심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우리가 공공주택 특별법 할 때 배우시는 내용이죠. 두 번째입니다. 주거재생 핵심지구. 이건 우리가 배우는 법은 아니지만 다른 법에서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하는 대상지역이다. 일반 택지에서는요. 요 지역들이 실제 발표가 되었지만 실제적인 요 내에서의 분양가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면 요 안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이 오른편에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험은요 여기에서 잘 뜹니다. 다음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잘 뜰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은요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 도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들은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전국의 8개 지역에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서울 옆에 보시면 저기 인천 가시면 청라 또 송도 또 영종도가 여기 포함되는데 이런 곳에서는요 모든 주택이 아니고 외국인 자본 유치 촉진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어결한 주택일 때 그렇다. 한마디로 외국인 아파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 가시면 아메리칸 타운인가 하는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요거 여기 포함됩니다. 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관광특구입니다. 특히 요건요 많이 있겠지만 특히 부산 해운대를 보시면 돼요. 가시면 참 해운대 가시면 고층 아파트가 참 많이 보입니다. 해변가 인근에. 제가 부산 출신인데 가보시면 갈 때마다 바뀌는 상들을 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이 일합니다. 우리가 보통 초고층 하면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데 공동주택은 층고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3m로 봐가지고 5, 3, 15 하니까 150m 이렇게 본다 보면 되겠습니다. 1, 2, 3번이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4번과 5번과 6번이 조금 어려운데 어디입니까?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즉 LH에서 시행사로 참여를 하면서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다음에 사업에서 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은 소규모 재건축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것들인데 10% 이상의 임대가 나온다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다 1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이 됩니다. 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2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을 하는데 역시 그 속에서 토지공사가 참여하면서 10% 이상의 임대가 나올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들은요. 임대주택을 많이 집어넣죠. 대신 분양가 제한 일반 주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거로 조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6번에 보시면 주거재생 핵심지구라는 곳에서 시행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300세대 미만인 주택일 때 그렇다. 이들은 이제 역시 임대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분양가 제한을 일반 주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파트를 살짝 보시는데 그냥 뭐 상세하게 세대 면적까지 아시면 참 좋겠지만 굵직한 첫 번째 나오는 테마들 1, 2, 3번은 다 보시고 4번과 5번과 6번은 앞에 굵직한 가나 항목 뒷부분 빼버리고 이렇게 해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좀 골치 아프시지만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요 위에 보시면 관로 1번에 적용주택에서 C2번 있죠.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그 대상 지역 후보지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한 지역 말고 일반 주택들 나오는 지역 중에서 분양가 제한하고자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밑에 A, B, C 중에 한 개가 해당되는 주택일 때 보시면 필요할 때 정할 수 있다 이거지. 항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2개월 딱 되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물가 상승 대비해서 2배 초과, 3개월 되면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작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2개월 될 때는 청약 경쟁률이 기본 5대1 초과인데 국민주택 평형이 있죠. 이것은 10대1 초과하는 지역이다. 이런 부분들 요 정도까지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우셔도 좀 봐주십시오. 또 4번 보시면 또 시험에 나왔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정할 때 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요것도 보시면 체계도를 제가 다 보시면은 체계도를 이미 올려놨습니다. 체계도 우리 밴드에 보면 있습니다. 밴드에 조민수 밴드 치면 나오니까 그 내용 보면 요 체계도를 올려놨으니까 체계도 보시면 참 쉬울 것인데 일단은 정할 때 보시면 장관이 정합니다. 장관이 정하는데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정해서 공고를 딱 합니다. 해요. 공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요 사실을 상세하게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시군구청에서 따로 공고 호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사업주체들한테 당신들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광고 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을 공고하게 한다랍니다. 사업자들이 자기들 광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게 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해제도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해제도 해제할 때도 또 보시면 의견 듣고 심의해서 공고하고 통보를 다 합니다. 하는데 근데 잘 해제를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관할 시도나 시군구에서 장관한테 해제해달라 요청합니다. 해제 요청이 있으면 요청 40일 안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지 해제를 해준다 아닙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하면 40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요 절차는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투기과일지구 또는요 저기 조정대상지역 그 절차가 똑같아. 딱 하나 투기과일지구일 때 보시면 시도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의견 청취를 밑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협의한다라는 그 말만 틀리지 절차는 똑같아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한번 절차를 딱 정리해 주시면은요 뒤에 보시면 투기과일지구나 조정지역과 똑같은 절차를 발휘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요청하면 40일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할 때는 시도지사가 또 지정권을 주는데 그때는 국토부와 협의한 다음에 심의해서 공고한다. 요거만 차이 납니다. 자 밑에 5번이죠.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공개합니다. 누가 어디에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공공택지일 때는요 사업주체 즉 시행사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는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따로 공시한다 합니다. 공공택지는 사업자, 시행사가 모집 공고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지만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분양, 승인할 때 그때 따로 공시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이것을 다시 조정하거나 없앤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삭제를 해 놓으시고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하다 싶으면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의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랍니다. 주택의 분양가는요, 땅값과 건축비가 주된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보시면 금융 비용에 대해서 대출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차이 납니다. 또 보시면 각종 어떤 많은 어떤 사업 수지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크게 보시면 땅값과 건축비가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박스 밑에 보시면 건축비는요, 전국이 비슷합니다. 제주도만 좀 차이 나죠. 왜? 물건을 수송하니까 비용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육상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을 항상 고시를 합니다. 하면요, 그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가지고 기준 삼아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고시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섬 같은 지역들은요, 건축비가 좀 더 세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아파트 값은요, 기본 건축비에서 한 50만 원, 100만 원 더 잡아먹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정작 큰 차이는요, 땅값에서 큰 차이 납니다. 서울 시내 안에서 웬만한 주거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역 잡으면요,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어딥니까? 상업지역들은요, 1억, 2억, 3억씩 합니다. 또 그 지방 가시면 상업지역들도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사실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값의 구성입니다. 공공택지죠.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할 때는 땅을 매입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공사를 할 때, 기본 토목할 때 보시면 한 평당 30만 원, 40만 원 들거든요. 35만 원쯤 하는데, 그런 비용을 다 감안해가지고 그 조성 원가가 있어. 거기에다가 또, 그냥 그만 주면 안 되겠죠. 토지공사나 그 지방 콘서트로 돈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좀 가미해가지고 공급 가격을 또 정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아닙니다. 조성원가 플러스 해가지고 한 평당 해가지고 또 많게는 100만 원, 또 50만 원 붙여가지고 이렇게 땅을 공급합니다. 해도 싸긴 쌉니다. 요러한 가격에 플러스 기타 비용 알파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민간택지죠. 공공택지, 안택지. 민간택지는 땅을 매입할 때도 금액이 정확치 않아. 사업자는 압계약서가 많이 있습니다. 에다가 또 조성원가도 있을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기본이 가치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붙이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에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밑에 ABC에 해당이 될 때는요, 매입가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경매나 공매 통해서 낙찰받은 금액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땅을 매입할 때는요, 계약서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기업체나 또 개인들 땅일 때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한 금액 또는 법인 장부에 기재한 금액을 가지고 인정을 하겠다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감정가격의 120%, 공시가의 150% 범위 안에서만 매입가가 인정된다.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또 7번 보시면은요, 분양가를 심사합니다. 이 심사위 통과되어야 분양가가 확정이 되어서 이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시군구청별로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들어오면 이제 시군구청한테 통보받으면 시군구청장이 20일 안에 설치 운영하더라 그럴 겁니다. 효과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시군구청장이 분양 승인할 때는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나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가 밑에 나와 있는데, 딴 거는 필요 없고요. E 쪽, 색깔 보이죠? 그래서 시군구청별로 산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 또
국민주택채권은요, 1종 채권과 2종 채권이 있습니다. 1종 채권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일대 한해서 매입을 하게 할 수 있는 채권이 바로 2종 채권입니다. 1종 채권은 누구나 다 매입해야 돼. 그래서 1종이 아니고 요 2종 채권 85 초과하는 주택일 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일 때 매입을 하게 하는 그것에 적정성을 본다 해서 1종이 아니고 2종이다. 요 구분을 딱 해주세요. 이 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서 심의가 통과되어지면 시군구청에서 분양 승인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자, 요 편하고 그 다음에 기타 조정 대상 지역 등은요, 이어서 더 볼 수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중요했으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투기과열지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